이어서 계속 KGG 폴리노멀 커미먼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노멀 커미먼트가 뭔지는 알았고요. 특정한 이제 KGG 카트형 2010년도에 만든 그런 폴리노멀 커미먼트를 이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바이리니어 그룹,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페어링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룹이 있고요, 제너레이터가 있고, 페어링에 의해서 나오는 타겟 그룹이 있고, 페어링 연산이 있고.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엘립틱 커브가 있고 거기에 페어링 연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동하는 그런 폴리노멀 커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KGG 폴리노멀 커미먼트에서도 당연히 그 다항식의 패밀리들 있겠죠. 네, 그런 D차 이하의 그런 폴리노멀들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보면, 이런 폴리노멀들이 이제 키젠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걸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젠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타우라고 하는 그런 랜덤한 숫자를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계산할 거냐면 G의 타우승, G의 타우의 제곱, 그래서 G의 타우의 D승까지 이 값들을 다 계산할 거고, 이 값을 우리가 글로벌 파라미터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타우는 지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트러스트 셋업이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 만약 타우를 알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타우는 무조건 꼭 지워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우의 D승까지는 표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타우의 D승 플러스 1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파라미터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커밋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라미터로 G의 타우승, G의 타우 D승이 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타우는 실제 구체적인 어떤 값이고요. 그런 값을 이밸류에이션한 그런 그룹들, 사실 저는 이제 포인트겠죠. 엘립틱 커브상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커밋을 하고 싶은 폴리노미알을 fx라고 계산 얘기를 하고, fx는 개수가 f0, f1x, fd, xd승까지 되어 있는 폴리노미알을 fx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fx를 커밋을 하려면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커밋먼트 f는 g의 f 타우승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f 타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fx에 x자리에다 타우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즉, 요 g에 f0 타우, f0 더하기 f1 타우 더하기 f2 타우 제곱 해서 fd 타우 d승까지.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수승으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지수승은 곱하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물론 이 g라고 하는 게 진짜 곱하기는 아니기 때문에 더 엘립틱 커브상에서 연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곱하기라고 하는 것도 연산 한 번인 거고, 이걸 여러 번 한 걸 우리 지수를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G라고 하는 값은 알고 있고, G의 타우승도 알고 있고, G의 타우의 D승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값에 대해서 F0승, F1승, F2승, FD승에서 다 곱하면 하나의 포인트가 나올 거고, 이거를 우리가 커밋먼트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요 fx를 커밋하기 위해서는 요 지수승 하는 거를 우리가 집어내야 되겠죠. D차인 경우에. 그리고 커밋먼트의 사이즈는 점 하나이기 때문에 상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KGG 커밋먼트 같은 경우에는 커밋먼트에 걸리는 시간은 D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사이즈는 상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커밋이 됐으면 이밸리에이션을 해야 되겠죠. 즉, 베리파이어가 랜덤 U 값을 주면 프루버는 UH F를 넣으면 V다 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 같은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할 겁니다. fx 빼기 fu가 그러니까 여기 fu가 진짜 fu라고 치면 x자리에다 u를 넣으면 왼쪽 값은 0이 되겠죠. 그렇죠? x에 u를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왼쪽 값은 x-u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x자리에 u를 넣으면 여기 0이 돼야 되니까 이쪽에는 무조건 x-u가 있고, 여기 u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런 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x-u로 나눠 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몫이 있겠죠. QX. 그래서 FU가 V, V로 뺐을 때 이 V 값이 FU랑 동일하다면 이 뺀 측은 항상 X-U로 나눠 떨어지고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할 겁니다. 이 사실이 있으니까 QX는 다항식이겠죠. 그래서 프루버는 뭘 보내냐면 증명으로 Q에 대한 커밋먼트를 보내는 게 됩니다. 즉 G의 Q의 타우승을 계산해서 보내는 거죠. 이건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QX는 D차 이하의 폴리노미얼이고 그 경우에는 우리가 커밋먼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보내게 되면 검증하는 쪽에서는 어떤 걸 체크하면 되냐면 F 타우 빼기 FU가 타우 마이너스 U 곱하기 Q 타우다 라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으면 돼요. 왜 이것만 검증하면 되느냐? 타우라고 하는 것은 검증자랑 프루버랑 둘 다 그냥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거의 미지수랑 똑같습니다. 즉 모르는 미지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그 얘기는 타우 빼기 U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 얘기는 요 FU, 요 뒤에 있는 값이 FU다라는 거를 보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베리파이 입장에서 보면 타우 마이너스 U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G의 타우승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글로벌 파라미터 있던 거고 그 다음에 U란 값은 자기가 알려져 있는 값이니까 G의 U승에서 나누면 되니까 계산할 수 있고요. G의 Q의 타우승은 이거는 프루버가 증명을 줬던 값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에 있는 식을 보면 이 지수승 두 개를 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곱셈을 위해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 페어링을 쓸 겁니다. 즉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요 식은 뭐냐면 커밋먼트 F가 G의 F 타우승이죠. 그거에다가 G의 마이너스 V 받은 값이죠. 프로버부터 받은 값을 곱하면 즉 G의 F 타우 빼기 V죠. 그거와 G를 페어링한 것. 지수 보면 되겠죠. 그게 페어링 G의 타우 마이너스 U 요 왼쪽 부분이죠. 그 다음에 프루프가 G의 Q 타우였죠. 그 값과 동일한지, 즉 이 지수승 파트가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게 같다면 그럼 이 지수승이 같은 거고 그 얘기는 요 V가 FU랑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fx, 글로벌 파라미터는 g부터 g의 타우 d승 따라서 fx를 커밋하게 된다면 그 커밋은 d보다 큰 차수는 커밋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g의 타우 d 플러스 1승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커밋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d차보다 작은 값으로 커밋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냥 보증이 되는 거랑 같죠. 파이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fx를 커밋하게 되면 g의 f 타우를 해서 계산해서 커밋 값을 보내게 되고 베리파이가 u를 보내게 되면 프루버는 fx 빼기 fu를 자기가 계산해서 qx를 계산하게 되고 이 qx를 가지고 커밋해서 증명을 보내고 이 fu 값을 v에서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럼 베리파이어는 실제로 이 커밋 나누기 g의 v승을 한 거와 페어링을 했을 때 그게 g의 타우 마이너스 u 그다음에 g의 q 타우 그게 파이죠. 프루프 그거랑 같은지 체크하는 것으로서 KGG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KGG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같은 경우에는 키제는 트러스트 셋업이에요. 왜냐하면 g 타우 제곱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하고 타우를 잘 버려야 되기 때문에 트러스트 셋업이고 저건 어쨌든 한번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커밋은 지수승을 D번 하기 때문에 D번 그룹 익스포넨시에이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커밋된 사이즈는 상수 크기죠. 점 하나고 그 다음에 이벨리에이션 즉 프로버가 값을 계산할 때 또는 증명을 만들 때 보면 QX에 대한 그런 G의 Q 타워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Q도 거의 D차랑 똑같죠. D-1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D에 비례하는 그런 지수승 계산을 해야 되고요. 프루프 사이즈는 Q에 대한 커밋이었기 때문에 그룹 하나, 점 하나겠죠. 그다음 베리파이는 페어링 2번, 왼쪽 거, 오른쪽 거 이렇게 해서 베리파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방법으로 KGG 폴리노미얼 커밋을 배웠고요. 사실은 커밋먼트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커밋먼트들이 있습니다. KGG 폴리노미얼 커밋먼트의 장점은 프루프 사이즈가 상수, 그리고 검증 시간도 상수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대신 단점으로는 우리가 트러스트 셋업으로 뭔가 다양식에 대한 그런 글로벌 파라미터를 미리 다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차 C로 가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폴리노미얼 IOP,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라고 하는 것은 산술회로가 주었을 때 얘를 폴리노미얼로 전환하는 그런 거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플렁크라고 하는 그런 IOP 기법을 배울 텐데, 플렁크에 사용될 아주 기본적인 모듈들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플렁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앞에서 폴리노미얼 커밋이 있었죠. 그래서 커밋이 되어 있는 폴리노미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식을 체크하는 게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f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이 있고 g라고 있는 폴리노미얼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떤 뭐 프로퍼티,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베리파이어가 확인할 거냐. 실제로는 베리파이어가 저런 폴리노미얼들을 다 받은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폴리분들을 뭐 곱해보고 더해보고 해가지고 이 두 개가 뭐 같다든지 f 폴리노미얼을 제곱했더니 g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프루버가 폴리노미얼을 다 주지 않고 커밋먼트만 주는 거죠. 그래서 커밋먼트를 우리가 박스로 썼는데, f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의 커밋먼트, g라고 하는 거의 폴리노미얼의 커밋먼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으로 f와 g 사이의 관계식 때문에 추가적인 뭐 폴리노미얼이 필요하다. 그럼 폴리노미얼에 대해서도 커밋을 주겠죠. 이렇게 준 다음에 fx랑 gx랑 qx 사이의 관계식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 관계식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면, 베리파이어가 뭔가 랜덤한 포인트를 이밸류에이션 하도록 시킬 겁니다. 그러면 프로버가 fu, gu, qu 값을 다 줄 거고요.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이밸류에이션 포인트에 대해서 관계식을 체크하는 것으로써 실제 폴리노미얼이 그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체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폴리노미얼이 같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로 fx와 gx가 있는데, 우리가 가정할 때는 지금 그 디그리가 차수가 2에서 합승보다 작고, 그 다음에 모두 p, 즉 개수들이 있는데, 개수들은 250비트짜리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그런 개수들로 만들어져 있는 폴리노미얼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폴리노미얼 두 개에 대해서 베리파이어가 두 개 같다는 것을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쉬운 방법은 f와 g를 다 주는 건데, 그러면 너무 폴리노미얼이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할 거냐면, f와 g를 커밋을 하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랜덤 포인트 r을 줄 거고요. 그러면 프로버가 fr과 gr 값을 줄 겁니다.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저 두 값이 같다면, 그러면 원래 폴리노미얼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같다라는 거를 이제 보장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f랑 g를 먼저 커밋을 해요. f와 g를 커밋해서 베리파이어가 f의 커밋, g의 커밋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이 커밋먼트 값이 사실 여기서는 좀 간단해서 커밋한 결과도 같겠지만은, 우리가 뭐 랜덤도 섞여 있어 가지고 모른다고 쳐봅시다. 그런 경우에 이제 r 값을 주면 그러면 프루버가 r을 계산해서 fr과 gr을 계산을 해서 y
그러니까 y 프라임 값을 계산해서 주겠죠. 그리고 이 값이 계제로 계산되어 있다는 거는 KGG 커미먼트 프루프로 만들어 주겠죠. 네, 그래서 프루프에서 만들어 줄 거고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걸로. 그 다음 베리파이어는 요 프루프들이 맞다. 요 y에 대해서 맞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y랑 y 프라임 값이 같다. 라면은 fg는 같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로 랜덤 값을 주고 있잖아요. 베리파이어가 r 값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증명을 만들려면 프루버랑 베리파이 사이에 뭔가 인터랙션, 상호 교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스나크를 만들려면 인터랙션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인터랙션이 있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인터랙션을 없앨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피아샤미르 휴리스틱을 부르는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피아샤미르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리파이가 FG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잖아요. 프루버로부터.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저 값을 가지고 프루버가 해싱을 하게 되면, 해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해시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프루버가 뭔가 조작하기 어렵거든요. 프루버가 조작하려면 해시의 인풋을 값을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 인풋 값이 바뀌면은 출력 값은 어떻게 될지 모르게 완전 많이 바뀌기 때문에 프루버 입장에서는 거의 랜덤처럼 보이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해시 출력 값을 랜덤으로 쓰게 되면 굳이 베리파이부터 이 값을 받지 않고도 프루버가 랜덤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즉 베리파이가 주는 이 랜덤이 실제 랜덤이 아니라 F와 G의 해시 값으로 해서 랜덤으로 삼아도 괜찮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넌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정말 시큐하냐 증명이 되어 있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피아샤미르를 이제 일종의 휴리스틱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맞다라고 믿고 있고요. 사실 요즘 이제 더 많이 연구가 돼서 이걸 잘못 쓰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대다수의 경우는 문제 없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이 특정한 포인트에서만 같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개의 폴리노미얼이 같다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연히 같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즉 원래 f와 g는 서로 다른 폴리노미얼인데 우연히 r 값을 넣어서 같아질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fx 빼기 gx라고 하는 그런 폴리노미얼은 0이 아닌 어떤 폴리노미얼인데 거기에다가 r 값을 우연히 넣었더니 0이 나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fx 빼기 gx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이 0이 아닌 그런 D차 폴리노미얼을 칩시다. 그 경우에 우연히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D차 폴리노미얼은 많아봤자 D개의 근이 있는 거거든요. D개의 근이 있기 때문에 x에다가 값을 넣었을 때 최대 D개까지만 0이 될 수 있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x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의 수가 지금 p겠죠. 2의 256까지. 2의 256까지 중에서 근의 개수가 지금 많아봤자 D개잖아요. D. 그래서 2의 40승. 즉 이게 우연히 R값이 근이 뽑힐 수 있는 확률은 전체 P분의 근의 개수 D가 됩니다. 그런데 이 D값이 P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확률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랜덤한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계산했을 때 그 값이 같다면 그러면 원래 폴리노미얼이 같다는 것을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보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라고 하는 그런 폴리노미얼이 있고 g1, g2, g3가 있는데 f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은 g1, g2, g3 폴리노미얼의 곱이다 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 f랑 g1, g2, g3 폴리노미얼 전부를 다 커밋을 하겠죠. 그 다음에 랜덤 포인트를 받겠죠. 베리파이로부터. 그럼 프루버는 fr, g1r, g2r, g3r 값을 다 주겠죠.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이별선 값을 가지고 fr 값이 g1r 곱하기 g2r 곱하기 g3r과 같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는 g1, g2, g3가 d차라고 하면 최대 이 곱은 3D 승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p분의 3D
정도의 근을 그러니까 3D의 근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우연히 그 근이 뽑힐 확률은 P분의 3D가 돼서 요거는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그런 확률이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플랑크를 위해서 사용될 가제 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주로 볼 겁니다. 제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썸책 프로덕트 책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썸책 프로덕트 책은 거의 동일한 거여서 이제 프로덕트 책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로 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프로덕트 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제로 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폴리노미얼 다항식 f가 있는데, 다항식 f가 x에다 우리가 어떤 값을 막 집어넣겠죠. 그 값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대문자 오메가라고 하는 집합에서 우리가 뽑아서 줄 거예요. 그래서 그 값들에 대해서 fx의 자리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다 0이더라 라는 거를 증명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방법, 그거를 이제 폴리노미얼로 만드는 거를 이제 폴리노미얼 IOP로 만드는 방법. 네, 두 번째는 fx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이 있는데, x 자리에다가 우리가 a, 즉 오메가 안에 있는 원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밸류를 해가지고 다 곱했을 때 그 값이 1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증명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를 이제 선택을 할 텐데, 이 x가 취할 수 있는 그 값, 그 오메가를 우리가 뭐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고 뭔가 성질을 가진 그런 오메가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모두 P로 되어지는 그 중에 그거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선택할 텐데, 개수는 K개를 가지는 그런 부분 집합을 생각할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 특히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스몰 오메가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이 스몰 오메가의 K승을 하면 1이 되도록, 1이 되게 하는 그런 스몰 오메가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요 오메가 K승은 1에 대한 이 오메가를 가지고 우리가 오메가 0승, 오메가 1승, 오메가 제곱, 3승, 4승, 오메가 K-1까지, 왜냐하면 오메가 K승부터 다시 1이 돼서 돌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런 집합 만들 거고요. 이렇게 되면 대문자 오메가는 K개의 원소를 가지는 그런 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만든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Z 오메가 X라고 하는 그런 다항식을 정의해 볼 거예요. Z 오메가 X라고 하는 다항식은 어떤 다항식이냐면, x-1 곱하기 x-오메가 곱하기 x-오메가 제곱 두두둑 x-오메가 k-1까지 다 곱한 것을 Z 오메가 X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쟤는 뭐가 되냐면, 얘를 다 곱한 거는 사실은 뭐가 되냐면 xk승 빼기 1이 돼요. 왜냐면 얘를 인수분해 보면 x-1도 있고 근에 x-오메가도 있어요. 왜냐면 오메가 k승 1이니까. 그다음에 x-오메가 제곱도 있어요. 왜냐면 오메가 제곱 k, 오메가 2k도 1이죠. 왜냐면 오메가 k의 제곱승이니까 오메가 k는 1이고 1의 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인수분해하면. 따라서 오메가 k 빼기 1을 인수분해한 게 요 오른쪽의 식이고, 따라서 이걸 전개하면 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Z 오메가 X라고 하는 식은 굉장히 간단한 식입니다. 그래서 Z 오메가 R, 랜덤 R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그냥 베리파이가 직접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R의 K승을 제가 직접 계산해서 빼기를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직접 해볼 수 있고, 요 Z 오메가 X를 우리가 베니싱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베니싱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오메가는 우리가 대문자 오메가는 1부터 오메가 k-1승 요 집합을 생각할 거고, 베니싱 폴리노미얼은 g 오메가 x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fx라고 하는 게 fx가 하는 게
x가 이런 오메가 값을 가질 때는 다 0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fx는 이 z 오메가 x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같겠죠. 즉 fx는 오메가 zx 곱하기 어떤 몫이 되는 폴리노미얼 곱과 같다. 왜냐하면 x 자리에다가 이 대문자 오메가에 있는 원소 하나를 집어넣으면 이쪽 파트는 0이 되고 요 곱했을 때 0이 되고 당연히 f도 당연히 그러면 0이 돼야 되겠죠. 오메가를 넣었을 때. 네, 그래서 이 qx를 계산한 다음에 이 qx를 커밋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베리파 입장에서는 랜덤을 뽑아가지고 물어보겠죠. QR 값은 얼마고 FR 값은 얼마냐. 왜냐하면 Z 오메가 R 값은 자기가 직접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FR과 FR이 QR 곱하기 Z 오메가 R과 같은지를 체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다면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Z 오메가 X로 나눠 떨어지는구나. 다르게 얘기하면 fx의 x자리에다가 오메가 i승, 오메가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승 이런 걸 집어넣으면 다 0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그려보시면 프루버는 fx를 요 벤시 폴리노미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qx를 커밋, 이 네모가 커밋이라고 했죠. 커밋해서 보낼 거고요. 물론 베리파이는 f에 대한 커밋은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r을 선택을 해서 주면 프루버는 그러면 qr과 fr을 계산해서 줄 거고요. 당연히 KGG 폴리nomial 커미먼트 프루프도 같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검증해서 체크를 해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걸리는 시간을 보면 베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식 검증하는 건 금방 할 거고 그 다음에 KGG 프루프를 검증하는 건 상수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Z오메가를 자기가 직접 계산하게 되거든요. 즉 R의 K승 빼기 1 이걸 계산하는데 로그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그 프루브 타임은 당연히 QX를 계산해야 되고 요 QX에 대한 커밋을 계산해야 되고 KGG 폴리노미얼 커미먼트의 프루프를 계산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제로 테스트를 우리가 마쳤고요. 제로 테스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체크는 좀 더 복잡하고 이 플랑크라고 하는 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 될 거고요. 얘는 뭐냐면 요 오메가는 사실 우리가 동일한 걸 쓸 거예요. 1 오메가 제곱해서 오메가 K-1까지 쓰는 걸 동일한 걸 쓸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원소를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 즉 F1 곱하기 F 오메가 곱하기 F 오메가 제곱 곱하기 이런 걸 쭉 했을 때 다 곱하면 1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프루버가 폴리노미얼을 주고 받고 해가지고 뭔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증명할 때 우리가 폴리노미얼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명을 IOP 또는 폴리노미얼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 PIO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 곱하기는 지금 여러 개를 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 곱을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tx라고 하는 그런 폴리노미얼을 정의할 텐데 이 tx는 어떤 폴리노미얼이냐면 t1일 때는 f1과 동일한 값을 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t 오메가일 때는 그럴 때는 f1 곱하기 f 오메가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f 오메가 제곱일 때는 f1 곱하기 f 오메가 곱하기 f 오메가 제곱, 즉 t의 오메가 s승은 f 입장에서는 f 오메가 0승부터 f 오메가 s승까지 다 곱으로 정의할 거예요. 따라서 이게 부분 곱이죠. 부분 곱을 요 t의 값으로 정의를 할 거고 t의 오메가 k-1의 마지막 값은 1이 되는 게 보장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메가의 s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t의 오메가 s 플러스 1승은 t의 오메가 s승에다가 f
오메가 S 플러스 1을 곱한 거겠죠? 네, 그래서 t에 오메가, x를 오메가 S승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 곱하기 오메가 S승은 t 오메가 S승에다가 f 오메가 S 플러스 1승을 곱한 거예요. 근데 오메가 S라고 하는 게 S가 0부터 쭈르륵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X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1승,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승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t의 오메가 X가 tx 곱하기 f 오메가 x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체크하면 되는데 언제 x가 모든 오메가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 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프로덕트 체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게 요 프로덕트이 1이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t라고 하는 폴리놈 하나 더 정의를 해가지고 얘는 부분 곱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 증명하면 되냐면 t의 마지막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 t의 오메가 x 빼기 t의 x 곱하기 f 오메가 x는 x가 오메가의 s승꼴인 경우에는 다 0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릴레이션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간단하죠. 그냥 이벨루션 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로 테스트죠. 특정한 x에 대해서는 요 값이 항상 0이다 라는 것. 그것만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모든 값의 곱이 1이다 라는 거를 증명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그림을 보게 되면요. 보여야 될 게 이제 tx라고 하는 거는 프로버가 컨스트럭트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물론 F랑 F 커미먼트는 이제 더 이미 되어 있고요. T라고 하는 거를 프로버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식이죠. T 오메가 X 빼기 TX 곱하기 T 오메가 X. 요 수식에 대해서 제로 테스트를 증명을 하면 됩니다. 제로 테스트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쪽이 앞에서 봤던 제로 테스트에서 QX 계산한 걸 했었잖아요. 그 제로 테스트를 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죠. T 커밋이랑 그 다음 제로 테스트를 위한 값 이런 걸 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베리파는 랜덤 이벨션을 위한 R을 보내주면 그러면 체크해야 될 게 요 식을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요게 TX랑 같은지 제로 테스트를 위해서 T 오메가 R 빼기 TR F 오메가 R이 요즘 제로 테스트 파트라서 QR 곱하기 RK 빼기 1과 같은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점들을 다 물어봐 줘야 돼요. 그래서 T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R도 물어봐야 되고 R 값이 얼마인지도 물어봐야 되는 거고 Q 같은 경우는 R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되고 F 같은 경우는 오메가 R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KGG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프루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벨리션은 다 해서 맞으면 그런 베리파 입장에서는 이게 제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요 값도 받습니다. T의 오메가 K-1도. 그래서 TX에는 오메가 K-1에 대한 점에 대한 이벨리션 값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책도 이렇게 새로운 폴리노미얼을 새로 도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로 테스트를 수행해 보는 형태로 해서 프로덕트 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fx 즉 폴리노미얼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분수꼴로 되어 있는 것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fx 나누기 gx꼴로 되어 있는 그래서 fa 나누기 ga 이런 것들을 다 곱했을 때 1이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뭐냐면 f에 대한 것들을 다 곱한 것이 g에 대한 것을 다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 같은 거죠. 이 경우에도 똑같이 우리가 값을 정의를 하고 식을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해놓고 보면 다 똑같고 요게 원래는 g가 분모에 했던 건데 이렇게 분자로 곱하는 그 식만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내셔널 펑션, 분모 형태,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다항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증명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렇게 프로덕트까지 체크가 되면 우리가 저걸 활용해서 이제 더 복잡한 체킹 폴리노미얼 체킹을 폴리노미얼을 도입해서 다항식을 도입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해볼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들인데 퍼뮤테이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퍼뮤테이션 체크는 뭐냐면 순열, 즉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순서 관계다. 증명하려는 게 뭐냐면 f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g라고 하는 그런 다항식, 두 개의 다항식이 있어요. 그 값을 이벨리에이션 했을 때 나온 값이 우리가 순서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f1, f-오메가, f-오메가 k-1까지 우리가 순서를 쭉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g1부터 g-오메가, g-오메가 k까지 순서를 쭉 썼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건 뭐냐면 f1은 뭐 어디에 있는 g-오메가 값을 갖고 f-오메가는 여기에 있는 다른 값을 갖고 요 값은 다른 값을 갖고 즉 요 값들을 순서만 바꾸는 게 g다 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프로덕트 책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g라는 함수가 있고 f의 이벨리에이션 값과 g의 이벨리에이션이 서로 순서만 바뀐 관계다 라는 거를 위해서 우리가 곱하기 꼴을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식을 하나 더 정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x 빼기 fa들을 쭉 곱할 거예요. 즉 x 빼기 f1 곱하기 x 빼기 f 오메가 곱하기 해서 x 빼기 f 오메가 k 마이너스 이렇게 다 곱할 거예요. g 쪽도 마찬가지로. 근데 곱하기는 순서가 바뀌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놓고 보면 요 f tilde x랑 g tilde x는 서로 같은 값이면 이 두 개의 식이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요 gx가 그러니까 f 핵과 g 핵이 같은 폴리노미얼이면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정의한 폴리노미얼이 그러면 g가 f의 퍼뮤테이션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즉 f의 이벨리에이션 값과 g의 이벨리에이션 값이 있으면 그게 순수만 바뀐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뭐뭐 하면 되냐면 이것의 값과 이것의 값이 같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즉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를 나누면 나눌 수 있겠죠. 두 개 같다는 걸 이렇게 나누면 처음 나눈 값이 1이다라는 걸 보이는 건 동일하죠. 즉 뭘 체크하는 거냐면 요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즉 프로덕트 체크를 하는데 x 빼기 fa 나누기 x 빼기 ga 요런 식이 있는데 요 식이 프로덕트 체크를 했을 때 1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퍼뮤테이션 책은 어떤 순서로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다 곱해가지고 두 개의 식이 같으면 퍼뮤테이션이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는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책은 퍼뮤테이션 모양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즉 여기 W라고 하는 게 퍼뮤테이션입니다. 뭐냐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즉 오메가 i는 여기 함수 적용하면 오메가 j 즉 i번째는 j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메가 제로는 오메가 2로 가고 제곱으로 가고 오메가 1은 오메가 제로로 가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1으로 가고 저런 식으로 퍼뮤테이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순서가 0은 2번으로 1은 0번으로 2는 1번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와 G는 저런 퍼뮤테이션 관계를 만족하는 그런 다항식 두 개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F와 G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이고요. 프루버는 이 세 개를 다 알고 있고 베리파이는 이 세 개 폴리노미얼에 대한 커밋먼트 값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버가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fy라는 값은 뭐 x는 상관없죠. 이 값은 g에다가 wy를 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네. y는 오메가고. 그래서 f랑 g 다 계산한 이건 셋이죠. 두 개 원소들이 쭉 나올 텐데 f 오메가랑 g 오메가를 나올 텐데 얘네들이 다 쭉 나오는데 이게 퍼뮤테이션일 텐데 그 순서가 w에 의해서
딱 고정되어 있는 그 순서는 나왔다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 그냥 제로 테스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fy 빼기 GWy가 0, 모든 y가 오메가 속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같다는 걸 위해서 제로 테스트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fy는 k차 식이라고 보면 되고 k차라고 얘기합시다. g도 k차라고 하고 w는 당연히 k차겠죠. 왜냐면 오메가 안에 있는 거니까 k차예요. 그러면 fy는 k차라서 좋은데 상관없는데 GWy는 이게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k제곱차가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차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100줄짜리를 가지고 우리가 걔를 폴리노미얼로 바꾸면 다항식으로 바꾸면 100차씩이 나오는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100의 제곱, 즉 만차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즉 100줄짜리를 위해서 만주를 계산해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이는 게 가장 어려운 사실 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거를 이제 요 플랑크라고 하는 곳에서 해결한 거였죠. 이거를 k제곱이 아니라 그냥 2k가 되도록 이제 많이 줄인 그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이제 관찰할 수 있냐면 원래는 G, W, Y 이런 식으로 해서 G 그 입력 쪽에다가 W를 우리가 apply, 그러니까 적용을 시켰는데 이걸 우리가 좀 다르게 우리가 x, y 형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x, y가 있고 g도 x, g, x가 있는 거죠. 그래서 x, fx가 있고 x, gx가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x 값을 바꾸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x 값을 바꿔버리면 오히려 이게 퍼뮤테이션을 바꾼 거랑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fy가 GWy가 되는 거를 보장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y 인 오메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w가 예를 들어서 제로는 2로 보내고 1은 0으로 보내고 2는 1로 보내는 그런 퍼뮤테이션이 쳤다면 그러면 오른쪽 오른쪽 요거 a, ga 이쪽은 오메가 제로일 때는 g 오메가 제로, 오메가 1일 때는 g 오메가 1, 오메가 제곱일 때는 g 오메가 제곱 요거겠죠. 그다음 왼쪽식 w, a, fa 같은 경우는 w 제로를 w에 오메가 제로를 w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f 오메가 제로가 되겠죠. 여기도 두 번째 오메가 1을 W에 적용시켰더니 오메가 제로가 돼서 오메가 제로 되고 여기는 오메가 1승이고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는 오메가 1승이 되고 F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는데 이 두 개의 식이 동일했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 뭐가 되냐면 물론 순서는 바뀌어서 저 두 개가 퍼뮤테이션 관계다라는 게 우리가 만약에 확인이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퍼뮤테이션 얘기는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오메가 제로와 G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랑 F 오메가 1이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G 오메가 제로랑 F 오메가 1이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이 얘기는 뭐냐면 F 오메가 1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집어넣으면 F 오메가 1이라고 하는 건 W 오메가 1이고 W 오메가 1은 W 제로고 오메가 제로고 오메가 제로는 G 오메가 제로고 따라서 요 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야 되고 요 두 개가 같아야 되고 요 두 개가 같다는 게 나옵니다. 즉 우리가 X쪽에다가 W를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퍼뮤테이션 체크를 적용함으로써 퍼뮤테이션 순서가 강제되는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체크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요 안쪽 G 안쪽에다가 W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도입을 해서 X쪽에다가 W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책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차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두 개의 값이었잖아요. 원래는 x 빼기 요가 하나의 값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개였기 때문에 x 빼기 뭐 fa도 있고 그다음에 요 x의 자리에 해당되는 값에는 뭔가 다른 랜덤을 또 붙이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x 빼기 요 x 자리에 해당되는 값, 그다음 빼기 y 값 이렇게 해서 변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요 전체 값과 요 전체 값이 같다, 곱비. 그 얘기는 지금 요 값이 만약 같으면 요 값도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책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식을 폴리노미얼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보내고 그러면 이제 x, y 두 개를 이벨레이션 되니까 rs 보내가지고 두 개에 대해서 이벨레이션 값을 체크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네,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쭉 정리해 보면 처음에 두 개의 폴리노미얼이 같다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제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걸 위해서 폴리노미얼 하나 더 추가하면 됐었고 썸책 프로젝트는 같은 얘기여서 이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폴리노미얼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식을 계산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제로 테스트를 추가하는 식으로 되었었고 퍼뮤테이션 책은 프로덕트 책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고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책은 X 쪽을 하나 더 만들고 그걸 가지고 퍼뮤테이션 책을 적용함으로써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플렁크를 만들 때는 뭘 주로 쓰게 되냐면 이 제로 테스트랑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책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플렁크라고 하는 폴리노미얼 IOP를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폴리노미얼 IOP. 폴리노미얼 IOP는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베리파이어가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스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렁크라고 하는 건 IOP고요. IOP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술회로를 어떤 식, 즉 폴리노미얼이죠. 여기서 폴리노미얼로 바꿔주는 그런 스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폴리노미얼로 바뀌었으면 이 폴리노미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할 때는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을 썼었죠. 왜냐하면 폴리노미얼 자체를 다 주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걸 이제 커미먼트 형태로 주고 이비레이션 포인트만 받아가지고 연산이 맞는지 체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뭘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스나크 스킴을 우리가 컨스트럭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GG 같은 경우에는 일립틱 커브 페어링 연산을 써가지고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만들었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든 스나크 스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어링 없는 블랙프루프도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랑 플렁크랑 결합해서 만든 그런 스나크 스킴도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라고 부르는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해시 연산을 통해 가지고 해시 연산하고 에러 커렉션 코드를 통해 가지고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즉 폴리노미얼 커밋하고 이벨리션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폴리노미얼 커미먼트고 얘랑 플렁크랑 결합해 가지고도 또 우리가 스나크 스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렁크라는 스킴 자체는 쟤는 이제 트러스 셋업, 뭐 트랜스페런트 셋업 이런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쟤는 폴리노미얼을 만드는 거고요. 만들어진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트러스 셋업, 그러니까 유니버셜 셋업 이런 게 필요한 게 KGG 쪽이고 블랙프루프는 그런 이제 트랜스페런트한 셋업, 즉 유니버셜 셋업은 필요는 없고요. 그냥 랜덤하게 파라미터 만들어서 쓰면 되고 프라이 같은 경우는 해시기 때문에 걔도 트랜스페런트, 즉 이런 글로벌 파라미터 없이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페런트고 그리고 프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자 컴퓨터로도 이제 공격하기 어려운 양자 내성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주로 배우게 되고 우리가 앞에 있는 KG랑 결합하면 우리가 스나크를 만들 수 있고 앞으로 필요하시면 다른 그 커미먼트 스킴을 배우면 그거랑 플렁크랑 결합해서 새로운 스나크 스킴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렁크라고 하는 그 논문 자체는 2019년도에 나왔고요. 그 당시에 2019년도까지 사람들이 이제 뭘 하고 싶었냐면 그 트러스 셋업을 안 하고 싶었었어요. 그 서킷마다 그 전까지는 서킷마다 트러스 셋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바뀔 때마다 또 하고 또 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뭔가 글로벌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다른 서킷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유니버셜한 셋업이 가능한
스킴을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까지. 그래서 먼저 나왔던 게 소닉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었고 말린도 나왔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플렁크였고 이 세 개가 전부 다 2019년도에 나왔었고요. 지금은 거의 플렁크로 다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그 IOP 스킨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P 스킨 같은 경우에는 산술회로가 주어져 있으면 이게 맞다는 것을 다항식의 이블리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항식으로 바꾸는 그런 스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플렁크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 서킷 산술회로가 있는데 산술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한다는 건 덧셈도 하고 곱셈도 하면 뭐 덧셈에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고 곱셈에 대해서도 입력 출력이 다 있으면 그런 모든 값들을 에 대한 폴리노미얼 하나 만들 거예요. 다항식을 하나 만들고 이 다항식에 대해서 뭔가 성질을 체크할 겁니다. 즉 이 다항식에 대해서 이 다항식의 특정한 입력들에 대해서 뭐 계산하면 출력이 이 다른 값과 같다. 이 다항식에 그런 걸 체크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값과 저기 있는 값이 같다. 이런 거를 이 다항식에 대해서 모두 다 체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항식에 대해서 인풋이 들어가 있는지 아웃풋이 되는지 이 두 개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거고 주로 많이 해야 될 게 다항식을 가지고 회로 안에 덧셈 곱셈이 있을 텐데 덧셈 곱셈 연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 다음에 선으로만 연결됐을 때 선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다항식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게이트 덧셈 곱셈이 제대로 됐는지를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는 제로 테스트가 필요할 거고요. 와이어링, 즉 요 선이 다른 선과 연결되었다. 이거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운 프리스크라이브드 퍼뮤테이션 책을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가지고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예제는 산술회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덧셈, 곱셈, 즉 산술회로에서 이제 덧셈, 뭐 곱셈들을 우리가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 하드웨어에서 뭐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낫 게이트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산술 연산을 우리가 게이트라고 부르고요. 게이트가 3개가 있습니다. 게이트 0, 게이트 1, 게이트 2. 그리고 이 게이트에 대해서 입력들이 있겠죠. X1, X2, 그리고 W1은 우리가 위트니스, 비밀 입력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X1이 이렇게 들어가고 5, X2가 6으로 들어가고 W1이 1로 들어가고 그럼 덧셈을 하면 11이 나오고 이 덧셈을 하면 6 더하기 1에서 7이 나오고 곱셈은 11 곱하기 7을 해서 77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값들이 다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5, 6, 1이 들어가고 게이트마다 왼쪽, 오른쪽 출력, 왼쪽, 오른쪽 출력, 왼쪽, 오른쪽 출력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트레이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트레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트레이스 전체를 포함하는 폴리노미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스에 보면 입력 파트가 있을 거고요. 입력 파트를 나타내는 값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게이트에 대한 입력, 출력들을 나타내는 값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폴리노미얼 t라고 하면 t에 오메가 0승일 때는 5가 되게 하고 t의 오메가의 1승일 때는 6이 되게 하고 t의 오메가의 2승일 때는 11이 되게 하고 t의 오메가의 3승일 때는 6이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즉 t의 오메가의 3의 배수일 때는 어떤 L번째 회로의 게이트의 왼쪽 값 플러스 1일 때는 오른쪽 값 플러스 1일 때는 출력 값 C를 원수로 가지게 하는 폴리노미얼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입력 또는 입출력 이런 값들은 뭐 마이너스 붙여서 얘는 오메가 t 오메가 마이너스 1승, t 오메가 마이너스 2승, t 오메가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t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을 일단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듯이 이렇게 t 오메가 1승부터 쭉 만들어진 거고요. 인풋은 뭐 어떻게 잡든 잡으면 되는 거니까 t 오메가 1승 5 마이너스 2승 6
마이너스 3승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이 12개가 있죠. 12개가 있으니까 12개를 지나는 점은 11차. 그래서 t는 11차인 그런 폴리노미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점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개수로 바꿀 텐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FFT 같은 걸 쓰면은 점과 개수는 서로 왔다 갔다 하게 금방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t에 대해서 t는 모든 값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미트인스 정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이 t에 대해서 프루버가 뭔가를 이제 증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루버는 이 t 값을 커밋을 해서 베리파이한테 줄 거고요. 그러면 프루버가 무엇을 이제 증명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 t라고 하는 게 인풋, 아웃풋 그거를 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마다 계산을 제대로 한 것 값이다. 그리고 연결이 제대로 된 거다라는 것. 그다음 여기 아웃풋은 우리가 요 전체 회로에서 이게 제대로 됐으면 0이라고 출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0이 되는 것, 그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4개를 다 증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네 번째 같은 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0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요 마지막 출력이 77이다. 77 빼기 77을 우리가 최종 출력으로 해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어떤 거냐면 Y령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풋 6이 게이트 0의 오른쪽에 같고 이게 게이트 1의 오른쪽에 같고 그 다음에 게이트 0의 아웃풋이 게이트 2의 왼쪽 입력이고 게이트 1의 오른쪽 출력이 게이트 2의 출력이 게이트 2의 오른쪽 입력이고 이런 연결들을 보이는 게 사실 3번의 Y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이 제대로 인코딩 되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왜냐하면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인풋 아웃풋은 프루버랑 베리파이가 둘 다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다항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항식을 만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5랑 6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5와 6이 지금 인풋이었고요. 이 인풋은 프루버랑 베리파이랑 둘 다 알고 있는 값이고 이 값을 지나는 폴리노미얼 vx를 만들 수가 있죠. 베리파이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시간은 입출력 크기의 사이즈만큼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vx를 tx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언제 이 x가 입출력에 해당되는 그런 오메가 값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오메가 값, 즉 입출력, 인풋에 해당되는 그 입출력에 해당되는 오메가 값에 대해서는 tx랑 vx가 같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으면 되니까 요거는 제로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tx 빼기 vx가 0이다. 언제 x가 인풋에 해당되는 입력일 때는.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해주면 끝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게이트들이 제대로 이벨루에이션 했다는 걸 이제 보장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즉 덧셈일 때는 실제로 이 왼쪽 오른쪽 더한 게 출력이고 곱셈일 때는 왼쪽 오른쪽 더한 게 곱한 게 출력이고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게이트마다 다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게 덧셈인지 곱셈인지 게이트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셀렉트 폴리노미얼을 정의를 할 거예요. 이 셀렉트 폴리노미얼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0번, 1번, 2번이라서 3의 배수인 경우에 오메가 0승일 때는 오메가 0승일 때 1번 게이트, 오메가 3승일 때 오메가 0승일 때 0번 게이트, 오메가 3승일 때 1번 게이트, 오메가 6승일 때 2번 게이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S의 오메가 0승은 덧셈이니까 1이고 S의 오메가 3승은 1이고 S 오메가 6승은 0이고 이런 식이죠. 1승, 1승, 0 더하기 곱하기 이런 식의 셀렉트 폴리노미얼을 정의할 겁니다. 이 셀렉트 폴리노미얼은 회로가 주어지면 고정되는 값이에요. 즉, 저 회로에 대한 커미먼트는 사실 베리파이어도 가지고 있는 거죠. 베리파이어가 저 C
SX 자체를 다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게 게이트가 사실은 회로 전체 크기 때문에 다 갖고 있을 수는 없고 저 S에 대한 커밋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렉트 커플링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자, S가 이 값이 만약에 1이면 덧셈이었죠. 그러면 왼쪽 입력과 오른쪽 입력을 더한 값이 출력이 되면 되고요. 만약에 S 값이 0이면 즉 곱하기죠. 곱하기 같은 경우는 왼쪽 입력과 오른쪽 입력을 곱한 값이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S 값이 1인 경우에는 요 곱하기 값은 0이고 그래서 덧셈 값만 요 출력이 되는 거고 S 값이 0인 경우에는 왼쪽 값은 0이고 곱하기 값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 오른쪽 출력을 할 때 왼쪽은 오메가의 3L승, 오른쪽은 3L 더하기 1, 출력은 3L 더하기 2 이렇게 한 게 오메가를 곱해가지고 좀 쉽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식을 만들고 이 식에 대해서 만족하는지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이걸 만족하는지 체크하는 거는 y 값이 언제 오메가 0승일 때, 오메가 3승일 때, 오메가 6승일 때 특정한 y 값에 대해서 즉 제로 테스트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로가 주어지면 셀렉트 폴리노멜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프로버는 그걸 갖고 있는 거고요. 베리파이는 그 셀렉트 폴리노멜에 대한 커밋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프로버는 이 t 값을 아까 다 준다고 했었고 이 t 값에 대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베리파이어는 요 식이 성립하는지를 체크하면 되거든요. 요 식에 대한 제로 테스트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걸 수행을 할 때 오메가 값에 대한 것도 우리가 쿼리로 물어봐야 되겠죠. t 오메가 y, t 오메가 제곱 y도. 네, 이렇게 해서 게이트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은 저렇게 제로 테스트로 다 할 수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냐면 연결 상태가 바르게 되었다라는 걸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 6번 오메가 마이너스 2승이죠. 요거랑 0번 게이트의 오른쪽 이게 연결돼 있었어요. 요거랑 그다음에 요 값이 또 1번 게이트의 왼쪽이 또 연결됐으니까 요게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 2승 요거 11이죠. 11이 곱하기 게이트의 왼쪽 입력 즉 6번이죠. 6번과 같고 요 7 오메가 3 뭐 네. 요게 오메가 5승 오메가 5승이 오메가 7승과 같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책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을 정의할 겁니다. 얘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요 세 개가 지금 같아야 되고 요 두 개는 같아야 되고 이 두 개 같아야 되고 이 두 개 같아야 되니까 요 같아야 되는 것들을 퍼뮤테이션을 할 거예요. 즉 오메가 마이너스 2승, 오메가 1승, 오메가 3승 요 세 개 같아야 되는 값이니까 얘를 하나씩 쉬프트해서 퍼뮤테이션 만들 겁니다. 즉 얘를 왼쪽 한번 쉬프트를 하면 오메가 1, 오메가 3, 오메가 마이너스 2 뭐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로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왼쪽 한번 쉬프트해서 오메가 제로, 오메가 마이너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W의 오메가 마이너스 2승 값은 오메가 1승 W의 오메가 1승은 오메가 3승 W의 오메가 3승은 오메가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W 오메가 마이너스 1승은 오메가 제로 W 오메가 제로는 오메가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t의 y 값이 t의 오메가 y랑 같다. 즉, 요 얘기는 뭐냐면 t의 오메가 마이너스 2승이 하나 시프트된 t 오메가 1승과 같아지고 또 그거는 t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3승 같아지고 그 세 개가 다 같다는 거를 이 w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t 예를 들어서 t 오메가 제로 값은 t 오메가 w 오메가 제로 그건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t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선들이 이어졌다는 거를 우리가 전부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체크를 통해 가지고 선들이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체크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컴플리트된 그 플렁크 폴리노멜 IOP를 보시면 서킷이 있고 서킷이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S라고 하는 거는 게이트를 셀렉트하는 거죠. 그다음에 W는 퍼뮤테이션이었죠.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이 뭐냐면 선의 연결이거든요. 즉 회로라고 하는 거는 각 위치에 어떤 게이트냐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회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로 모든 회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두 개에 대한 커밋을 베리파이가 갖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값을 갖고 있는 게 t였고 이걸 커밋해서 주면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입력에 대해서는 v를 만들어내고 t가 이 v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면 제로 테스트 하면 되고 나머지도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게이트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체크도 하면 컴플리트하게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요약을 해보면 폴리노미얼 IP를 만들기 위해서 제로 테스트, 프로덕트 체크, 퍼뮤테이션, 뭐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체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플렁크라고 하는 IOP를 만들 수 있었죠. PIOP를. 그걸 위해서는 플렁크에서는 모든 계산 그 식을 TX라고 하는 폴리노 하나 만들었고 이 안에 대해서 뭐 입력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게이트 그 연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프리스크라이브 퍼뮤테이션 체크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렁크가 있으면 여기 케이지를 붙이면 우리가 프로프 사이즈를 컨스탄트로 하게 되고 베리파이 텀도 컨스탄트게 되게 하는 그런 유니버셜한 셋업을 가지는 스나크 스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플렁크를 배웠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